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해를 넘기며 오히려 공방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혹한의 겨울이 전장을 덮친 가운데 군사적 충돌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민간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력과 난방, 수도 같은 생존 인프라가 주요 표적이 되면서 전쟁의 고통은 최전선이 아닌 일상 공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받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는 건물 수백 곳이 여전히 전기와 물, 난방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 속에서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호스의 물이 공중에 얼어붙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최소한의 난방도 없이 버티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선에서도 긴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흑해 핵심 물류 거점인 오데사항 인근에서 민간 선박을 잇따라 공격했다고 밝혔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에너지 시설과 주거 지역을 겨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 발사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가 군사시설을 표적 삼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지점이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국경 인근이라는 점에서 유럽 전반의 안보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종전 협상은 사실상 멈춰선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관저 공격설이 제기된 이후 외교적 접촉은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양측은 군사적 압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DPA 통신은 12월 12일 기준 이 전쟁이 1418일째에 접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소련 간 독소전쟁의 기간과 같은 수치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이 20세기 파시즘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러시아가 수년간의 전쟁에도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유럽 등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더욱 단결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승패를 떠나 민간인의 고통이 가장 큰 대가로 남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는 과정에서 정체가 공개되지 않은 최첨단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베네수엘라 군과 경호원이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음파 무기 또는 극초단파 기반 지향성 에너지 무기 사용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시 작전은 새벽 시간대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습 직후 베네수엘라 측 레이더와 전기통신망이 동시에 마비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상공에는 다수의 드론이 출현했고 이어 헬기 8대가 투입돼 미군 병력 20여 명이 지상에 진입했습니다. 불과 3시간 만에 마두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기술 격차가 작전의 핵심 요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셜미디어 X에는 베네수엘라 경호원의 인터뷰라고 주장하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글에서 익명의 경호원은 미군이 총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발사했다며 강렬한 음파 같은 충격과 함께 머리 안쪽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다수의 병력이 코피를 흘리거나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공격 이후에는 일어서지도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수백 명의 병력이 있었지만 미군 20여 명에게 사실상 제압당했다며 전투라기보다 학살에 가까웠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는 전직 미국 정보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이 마이크로파나 레이저와 같은 고출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수년 전부터 보유해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출혈, 극심한 통증, 운동 능력 상실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해당 게시글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백악관도 관련 주장에 대해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게시글을 공유하며 논란이 커졌지만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장 또는 심리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차세대 항공우주 무기체계를 총망라한 이른바 중국판 스타워즈 계획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며 우주 굴기의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 CCTV 군사 채널의 주간 프로그램 리제는
지난 10일 난템먼 계획이 더 이상 공상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난템먼 계획은 2017년 중국 군수기업 중앙공업이 제시한 미래 전력 구상으로 공중과 우주를 하나의 작전 공간으로 묶는 통합 방공 방위 체계를 핵심으로 합니다. 이 구상의 중심에는 하늘을 나는 항공모함, 이른바 헬리캐리어 란야오가 있습니다. 중국 전설 속 상상의 새 이름을 딴 란야오는 길이 242m, 날개폭 684m, 최대 이륙 중량 12만 톤에 달하는 초대형 공중 플랫폼으로 설계됐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공중 작전기지를 연상케 하는 설정으로 공중에서 장시간 채공하며 작전을 지휘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란야오에는 최대 88대의 무인 항공우주 전투기 쉬안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 쉬안리는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여신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하고 대기권 안팎을 넘나들며 전투를 수행하는 고기동 무인 전투기로 소개됐습니다. 중국은 이미 각종 방산 전시회를 통해 난템먼 계획에 포함된 무기들의 실물 크기 모형을 잇따라 공개하며 기술적 실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 국제항공우주 박람회에서는 무인 스텔스기 바이디가 공개됐고 텐진 국제 헬리콥터 박람회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수직 이착륙 전투기 쯔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쯔허는 스스로 판단하는 AI 두뇌를 갖추고 시속 800km로 비행하며 군사 임무뿐 아니라 수색과 재난 대응에도 활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설명됐습니다. 란야오 역시 주아이 에어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개발이 단순한 상상 단계를 넘어섰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리제는 난템먼 계획에 등장하는 무기들이 공기 역학과 엔진, 비행 방식에서 기존 항공우주 기술의 틀을 깼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왕밍즈는 개별 기술의 가능성을 따질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이제는 어떤 기술이 먼저 현실화될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그려내는 하늘과 우주를 잇는 전장 구상이 국제 안보 환경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됩니다. 기술은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2025년은 그 편리함이 얼마나 쉽게 위협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해였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 환경은 사실상 붕괴에 가까운 시험을 치렀다고 평가됩니다. 통신, 금융, 유통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서 보안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사이버 위협이 더 이상 일부 기업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위험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형 통신사에서 잇따라 터졌습니다. SK텔레콤에서는 약 2,700만 명에 달하는 고객 핵심 정보가 유출돼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KT는 불법 펨토셀, 즉 소형 기지국을 악용한 신종수법에 노출돼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액 결제가 발생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는 통신 인프라 자체가 공격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유통과 플랫폼 업계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서점 예스24는 백업 시스템 미비와 노후 서버 방치로 2차례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장기간 중단됐습니다. 연말에는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내부자에 의한 고객 정보 유출이 발생하며 외부 해킹 못지않게 내부 접근 권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금융권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SGI 서울보증과 롯데카드 역시 보안 허점을 노린 공격에 노출되며 고객 신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들 사고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첨단 해킹 기술보다 기본적인 관리 부실이었습니다. 계정과 권한관리 소홀, 보안 패치가 지연된 서버, 내부 점검의 부재가 공격자에게 손쉽게 길을 내줬습니다. 여기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피싱 문자와 이메일, 음성과 얼굴을 조작한 딥페이크 사기까지 등장하며 공격은 한층 교묘해졌습니다. 공격자들은 대상을 무작위로 노리는 대신 조직과 개인의 사용 패턴과 심리를 분석해 정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 한 번의 클릭이나 인증 실수가 대규모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2025년의 연쇄 침해 사고는 보안이 무너지면 서비스 중단을 넘어 기업의 신뢰와 존립까지 흔들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보안은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정임이 확인된 셈입니다.
2026년을 맞은 지금 사이버 보안은 비용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본 조건으로 다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